STX 고성조선해양이 임금체불 문제로 하청업체 직원들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개장한 지 8년 만에 1,000만 번째 이용객이 나왔습니다. 불법 무허가 인테리어 업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산종합운동장이 30여 년의 역사를 끝으로 다음 달이면 철거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STX 고성조선해양이 임금체불 문제로 하청업체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원청의 갑질 횡포라는 하청업체 직원들과 이미 비용을 모두 지급해 임금체불이 없다는 STX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동해면 장자리에 위치한 STX 고선조선해양 정문 앞. 한 무리의 사람들이 STX의 갑질 행포 중단을 외치며 체불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고성조선해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하청업체 3원의 직원들로 원청에서 기성금을 70% 수준만 지급해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도 체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4달까지 밀리며 일부 직원들은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집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같이 근무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애를 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러 다니시고 그분은 월급을 지금 3개월째 밀려가지고 병원 갈 돈도 없고 분유 낼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작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몰렸지만 원청에서는 임금 체불이 하청업체 대표의 비리와 부실 경영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조선해양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하청업체인 3원의 계약대로 비용을 모두 지급했으며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것은 3원의 일반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고선조선해양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원 대표가 임금 송금 과정에서 폼뱅킹을 통해 2월분 기성금 전액을 타 계좌로 이체 후 잠적해 발생한 문제로 원청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3원에서 월 약 400만 원의 인당 기성금을 수령해 갔음에도 3원 직원에게는 원청에서 기성금을 70%만 지급해 임금을 못 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어려운 조선 경기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통영하면 떠오르는 것이 한려수도 케이블카인데요. 이 통영에 관광을 가게 되면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필수 코스로 손꼽힙니다. 지난 2008년 개장 이후 벌써 1,0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008년 4월 운행을 시작한 한려수도 케이블카. 개장한 지 8년 만에 1,000만 번째 이용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통영 관광에 나선 정성엽 씨 가족입니다. 네, 저희 이번 통영 여행이 첫 번째 여행이자 여기 케이블카가 마지막 일정이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일정에 행운을 얻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통영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수도권에서 잘 볼 수 없는 그 다도의 그 멋진 아름다움이 제 인상의 기억에 남고 그런 다도의 그런 풍경 때문에 또 다시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1,000만 명의 시대를 연 것은 국내에서도 가장 단기간입니다. 그 인기 비결은 한려수도의 비경과 지리적 요건이 관광의 도시로 알려지면서 한려수도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로써 1,000만 명 케이블카 탑승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사계절 셀매장인 로지 사업등과 연계하고 야간 연장 운행 등을 통해서
2천만 명 달성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운행 8년 만에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통영시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5만 명 소도시인 통영 인구수의 10배가량의 관광객이 다녀간 꼴입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지금까지 통영시에 173억 원의 현금을 배당했으며 법인세 등의 세금도 100억 원가량을 내면서 열악한 재정의 담비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관광객이 통영에 와서 아마 쓰는 그 지출 규모가 한 7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저희가 한 130만 정도 1년에 타니까 약 한 1,200~300억 정도 통영에 뿌리고 가는 게 아닌가.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길이 1,975m로 최장을 자랑하며 한국관광기네스와 한국관광의별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통영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륵산 능선에 추진 중인 레포츠 썰매장 루지와 케이블카 파크랜드가 완공되면 그 시너지 효과로 더 많은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불법 무허가 인테리어 업체들이 부실 공사를 하고 하자보스를 나몰라라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노후화된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주택가 도로를 따라 조금만 나서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곳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작년 7월 집수리를 한 이모 씨는 집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했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희망이고요. 집주인하고도 하자보수 때문에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실제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하자보수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쪽에 뭐 할 건 따로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뭐 민사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불법 무허가 인테리어 업체들이 적발돼도 벌금 50만 원으로 그쳤습니다. 최근 일어난 지진으로 건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이때 불법 인테리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마산체육의 산실 역할을 했던 마산종합운동장이 5월부터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곳에는 NC다이노스의 새 야구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추억이 많이 어려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아쉬움도 큽니다.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3회 전국체전부터 부산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등 굵직한 체육대회가 열렸던 마산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외에도 마산문화원과 예술배움터 등 10여 곳이 넘는 기관 단체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1982년 지어져 마산 체육의 메카였던 마산 종합운동장이 이제 다음 달이면 대부분 허물고 NC다이노스가 홈구장으로 쓸 새 야구장을 짓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에서 야구장으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창원시는 5월부터 운동장 건물 일부를 남긴 상태에서 사실상 전면 철거에 들어가며 철거 면적만 21,915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철거 이전 운동장 내 더부살이하던 기관들도 인근 마산하포구청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는 8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부지 정리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새 야구장 건설에 들어갑니다. 새로 들어설 야구장은 18,000석의 규모로 NC다이노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기존 마산 야구장은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마산 체육의 산 역사나 다름없었던 마산 종합운동장.
하지만 이제 추억으로만 남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마산 회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은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어주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그리며 책 내용에 맞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마산 회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책 이야기 사업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2인 1조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소감도 교류하는 등 다양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즐거운 반응에 자원봉사자들은 뿌듯함을 느끼며 더욱 신경 써서 책을 선별합니다.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책을 읽어줄 때 들으시는 분들이 반응들이 정말 좋으셔요. 그러니까는 또 읽는 사람으로서 더 기쁘고 재미있고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책 골라갖고 온다는 게 가끔 신경 쓰일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들고 와서 듣고 들어봤을 때 그 반응들이 좋으면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재미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재밌고 신나요. 제가 볼 때. 꾸준하게 시각장애인이 직접 찾아가는 독서 사업이 함께 소통하는 창구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시청에서 시정정책 토론을 청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주거공간, 기존 도시 상권과 상충배제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해양신도시 시설이 도심 주거공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역대 시장과 해양수산국장, 창원시의회, 자문위원회 등이 결정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부영주택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해양신도시 일부 구역에 4천 가구 규모의 주거 상업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수출이 선박과 자동차 등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같은 달 대비 4%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창원세관이 발표한 올 3월 경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수출은 36억 1,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무역 수지도 전년 동월보다 46.1% 늘어난 21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해 적자를 이어오다가 반등에 성공한 결과로 품목별로는 선박과 승용 자동차, 전기 동력기계, 지역별로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증가하면서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제도 이용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일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중 경남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고성공룡 엑스포 행사장이 화려한 야간빛 축제로 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성공룡 엑스포 야간빛 축제에서는 5개의 빛 테마와 대형 공룡 등 루미나리에 야간 공연 등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빛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미디어 파사드 쇼와 레이저 불꽃쇼는 각각 공룡 캐릭터관과 공룡 분수대 앞에서 이를 2회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공룡 엑스포의 야간 개장은 매일 실시되며 오후 5시에 입장을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3.15 열사의 넋을 기리는 제4회 3.15 위령제가 지난 26일 국립 3.15 민주묘지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위령제에는 안승욱 3.15 기념사업회 회장과 조철환 마산회원구청장 등
유족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에 이어 추모 및 분향, 추모사, 헌시 낭송,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3.15 위령제는 56년 전 이승만 독재 정권 부조리에 한거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다 숨진 영령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3년 이후 매년 거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의 한 도로에서 78번 버스가 브레이크가 풀리며 내리막길 도로를 내려가 식당을 덮쳤습니다. 사고 버스는 마산역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뒤 화장실에 간다며 운전석을 비운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 정차한 시내버스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원이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옛 마산시의회, 통합 창원시의회를 거쳐 모두 5선을 한 중진 의원입니다. 지난 1987년 정치에 입문한 후 20년 가까이 새누리당 전신인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에서 활동해 왔으며 탈당 이후에도 계속해 복당 권유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통영과 고성, 거제 지역이 조선업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이득만 차린 조선소 직원과 유류 공급업자 등 3명이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통영시 소재 모 조선소에서 시운전용 유류를 발주량보다 적게 공급받은 후 2억여 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 중입니다. 지난 26일 고성군 동해면 소재의 한 조선소에서 같이 일하던 한족을 살해한 T씨가 구속됐습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T씨는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 조선소 내 FTB 카고 탱크 블록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한족 J씨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제시 동부면 평지마을에서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으로 가는 우회도로 공사가 4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13년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됐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4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써 올해 역시 상습 정체 해소는 어렵게 됐으며 시가 2억여 원을 배정해 공사는 재개됐지만 아직 6명의 보상이 끝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낚시여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8일까지 낚시여선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통영해경은 낚시여선들의 출입항 미신고와 승선 명부 허위 작성,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행위 등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부터 5일간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 고성지부 회원 10여 명과 함께 라오스 희망날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BNTNC에 있는 농리양과 왕사이, 통망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라오스의 교육 현장을 시찰했으며 또 라오스 BNTN주에 있는 튤랍 콩군 교육청을 방문해 한국과 라오스의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지난 26일 통영시 무전동은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무전동 조성을 위해 지역의 모범 어르신들을 실버 명예 환경 지킴이로 위촉하는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실버 명예 환경 지킴이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계도, 청결 유지 지도 등 기초 질서 확립에 앞장서며 매월 말 활동 내역 공유 회의와 분기별 종합 상황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은 지난 26일 옛 오서시장터에서 어려운 이웃 돕기 사랑의 장날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랑의 장날 행사는
진전면 직원들과 복지 패밀리 봉사회 등에서 기증한 물품 500여 점으로 알뜰 장터를 마련했으며 거둔 수익금은 연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3-1호인 사단법인 고성농협보존회가 중국 산동성 수광시의 초청으로 27일 해외 공연길에 올랐습니다. 고성농협보존회는 5월 2일까지 고성군의 우호 도시인 수광시가 개최하는 중국 수광국제 채소 박람회에서 전래 민속음악인 고성농요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